여러분은 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정이 뭐길래 정이 들어서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고 정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고 할까요? 도대체 정이 뭐길래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걸까요?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한국 사람인 저도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이 무엇인지 제 생각을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간에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 정서를 말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고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니까요. 제 생각에 정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조금씩 닮은 특별한 감정인 건 맞아요. 정이라는 감정은 사전에서 배우기보다 경험을 통해 이해했을 때 더 쉽게 다가오는 감정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정이 무엇인지,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끝에서 정과 관련된 표현도 배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정을 두고 누군가는 애정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친밀감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익숙함이라고 말하지만 딱 맞는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조금씩 닮아있는 감정이죠.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말 같아요.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기 아쉬운 마음, 자주 가던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의 아쉬움, 밉다가도 걱정되는 마음, 이 모든 감정 속에서 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처럼 한 문장으로 정을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복합적인 감정이다 보니 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마다 떠올리는 장면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던 동네를 떠올릴 수도 있죠. 한 문장으로 정의하긴 힘들지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게 정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감정이 있나요? 예전에 이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을 떠나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저희 엄마가 동네를 떠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떠나냐고요. 정든 이유, 정든 식당, 정든 카페. 오래 살다 보니 곳곳에 정이 든 장소가 많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도 익숙한 얼굴이고, 오랫동안 다닌 식당에 가면 사장님이 먼저 인사해 주시기도 했어요. 가끔은 서비스도 챙겨주시고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엄마에게 이 동네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쌓인 애정이 가득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품 팔아서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할 집을 찾았어요. 운이 좋았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정든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어요. 정은 사람에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래 살던 동네, 매일 가던 카페,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물건, 함께 지낸 반려동물에게도 정이 들 수 있어요. 이처럼 함께 생활하며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마음도 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정은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평범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감정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정이 들어서 떠나기 아쉬웠던 장소가 있나요?
한국어에는 미운 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은 좋은 건데 밉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 자매나 오래된 친구,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는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밉고, 가끔은 걱정되고 신경 쓰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미운 정이 들었다고 말해요. 미운 정은 가끔은 정말 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감정이에요. 저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이나 심부름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제가 동생을 자주 챙겼고요. 단지 2살 차이가 날 뿐인데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동생이 어딜 가면 항상 저한테 따라가라고 해서 동생 손잡고 집을 나섰던 적도 있었고, 조금 큰 다음에는 제가 친구랑 잘 놀다가도 동생 밥 차려주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동생이 좀 미워지더라고요.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챙겨줄 텐데 저한테 계속 시키니까 잘못 없는 동생이지만 괜히 미웠어요. 자기가 좀 알아서 먹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렸을 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미운 정도 정이라고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나섰어요. 동생이 어렸을 때 좀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사고 쳐서 어른한테 혼나면 제가 나서서 제 동생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동생이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가 편들어줘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미운 정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밉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잖아요. 미울 때도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이 계속 쌓여서 지금은 미운 정뿐만 아니라 즐겁고 좋은 기억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쁘지 않은 관계로 꽤 잘 지내고 있어요. 이처럼 정은 꼭 좋을 때만 생기는 감정은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땐 티격태격 하다가 미운 정이 들어서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서로 밉고 싫기도 하지만 미운 정 때문에 산다고 말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정도 있고, 처음에는 좋아하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 미운 감정과 좋은 감정이 함께 쌓여서 생기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은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나요? 정이 들어간 표현 중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듣게 되는 표현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정이 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아 보일 때 정이 가더라, 정이 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 못생긴 인형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못생겨서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 정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잘 때 안고 잘 정도였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자주 봐서 괜찮게 느껴질 때 정이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보다가 정이 간 적이 있나요? 다음은 정이 떨어지다예요. 이 표현은 실망해서 마음이 멀어질 때 사용해요. 친구나 가족, 동료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서 마음이 멀어지고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이 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인이 욕할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싫은 감정이 생겨서 마음이 좀 멀어지면 정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때 정이 떨어지나요? 반대로 정을 떼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애착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아서 강아지를 입양 보내야 할 때, 애정이 있으면 입양 보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애착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도 자주 나와요. 연인 중 한쪽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상대방이 자신을 더 쉽게 잊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모질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정을 떼려고 모질게 구는 거예요. 빨리 자신을 잊어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정이 떨어지다와 정을 떼다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정이 떨어지다는 실망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고, 정을 떼다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지만 스스로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이 많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끔 정이 많아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자주 듣는 정 관련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정이 많다 이거 아닌가요? 과일을 깎아서 나눠주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고 집에 갈 때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들한테 정이 많다고 말해요. 반대로 무심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정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한 표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이 뭔가요? 사실 왜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미 하나의 정서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도 굳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에게 정을 느끼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나를 더 챙겨주거나 식당에서 처음 온 손님한테도 서비스를 주거나 집에 갈 때 먹을 것을 싸주는 모습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정을 떠올려요. 그래서 좋아한다, 고맙다, 아쉽다 같은 말만으론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은 사람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 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 오지랖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정이 들어버려서 좋지 않은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하기도 해요. 맨날 싸우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처럼요. 한국에서는 가끔 원칙보다 관계가 먼저인 경우도 있어요. 사업이나 일, 사람 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사람 사정을 아니까 이런 이유로 규칙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절하고 싶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정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갚으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결국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일을 부탁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돈을 받고 해야 하는데 친한 사이라서 정 때문에 그냥 도와주기도 하죠.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은 정의 부정적인 측면 같아요. 정은 항상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모습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 사람은 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도 정 없는 세상보다는 정 있는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하곤 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없는 세상보다 정 있는 세상이 더 좋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이 들다, 미운 정, 정이 가다, 정이 떨어지다 이런 표현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함께 살펴봤어요.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기 아쉬운 마음, 밉다가도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모습의 정을 떠올렸나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정이 무엇인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여러분 나라에도 정과 비슷한 감정이나 표현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의 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